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새해 첫날 미국 주식장이 열렸었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보는 매크로 지표들도 보고 차트도 보고 이렇게 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는 다들 수익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부분이죠. 주식시장 흐름 있는 법. 자,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그래서 역실적 장세가 오기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한다. 대신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채권이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의 바닥은 언제 나오느냐? 경기 부양책을 써야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제가 매크로 투자의 교과서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에너지 쪽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죠. 네, 이제 끝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쪽 그리고 공익사업, 유틸리티 이런 쪽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통신 쪽이 약간 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이미 포지션을 여기에다 잡아 놓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다. 조금 더 홀드 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지금 포지션을 여기 들어가서 잡는다, 이거는 일단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점 및 전환기 요 섹터로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각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고요. 근데 금융이나 소비순환재 이게 좋아지려면 당연히 자동차나 부동산 좋아지려면 뭐가 우선이 돼야 될까요? 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 나와야 요게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나오면 저희는 금융 섹터와 그리고 소비순환재 이런 쪽으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 지금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2023년에 어떤 주식을 살지 조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는,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제로 투자로 이어져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 한번 보시면 다우존스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0.03% 빠졌죠. 나스닥은 0.76%, S&P는 0.4% 빠졌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빠진 건 아니죠. 그런데 심리가 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맵을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 쪽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좀 보셔야 될 게 애플이죠. 중국 정저우 공장 90% 공장 가동률까지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수요가 경기 침체가 오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도량이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투심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 더 심각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커뮤니케이션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텔레콤 서비스가 있죠. 보시면은 버라이즌 요런 친구들 그리고 티모빌 요런 쪽이 지금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빠졌던 친구들, 이렇게 페이팔이나 아마존, 구글 뭐 요런 친구들, 디즈니 요런 친구들이 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네, 생필품 위주로 파는 월마트가 힘을 좀 쓰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을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다 같이 끌려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막 주가가 난리를 쳤느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죠. 46.2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50 밑으로 가면 경기 침체입니다.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인데, 보통 이게 50 밑으로 떨어지면 연준이 피벗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임금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연준이 피벗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금값도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채권 가격도 약간 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침체 분위기가 물씬 풍기기 시작을 하니까요. 자, 그리고 내일은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ISM PMI 지표가 나오죠. 그리고 졸트 미국 노동부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FOMC 회의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또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차량 총 매출이 나옵니다. 이게 안 좋게 나오면 또 겹 악재로 투심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요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이때 코로나 이후에 차를 너무 많이 샀죠. 사람들이 금리가 제로 금리였던 데다가 사람들 통장에 돈이 꽂히니까 차를 막 샀던 거죠. 근데 이때 샀던 차가 몇 년을 타지 않습니까? 보통 차를 몇 년씩 타죠. 뭐 1년 타고 차를 바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중고차 가격을 보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안 팔리니까 중고차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자동차 업계 쪽이 다 같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오게 되면 실업률이 급등을 하게 될 거고, 사람들이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떨어지겠죠. 작년에 비해서, 뭐 몇 달 전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차를 사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대출을 끼고 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대출 이자도 높고 자기 처지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기존에 타던 차량을 조금 더 타려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평소 수준보다 많이 내려와 있다. 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자동차 업계 쪽에는 또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일본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5였는데 지금 YCC 0.5%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채권 투자자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유럽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됩니다. 뭐 이거는 별일 한 개죠.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챌린저 고용 변화율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게 나옵니다. 최근 주가를 거의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고용 지표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업률 나오고요. 실업률의 선행 지표죠. 시간당 임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부분이죠. 지금 넘팜
페이롤이라고 하는 거죠. 비농업 고용자 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꺾여야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줄 거다라고 최근 연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급을.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잘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지표입니다.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 관련된 데이터죠. 그래서 빨간색 선이 자연 실업률, 파란색 선이 실업률. 지금 3.7%인데 내일 모레 나오게 됩니다. 실업률이 얼마인지. 그래서 연준의 목표 실업률은 4.6%입니다. 근데 4.4죠.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자연 실업률인 4.4%보다 더 높여서 4.6%까지 높여서 임금을 아예 때려잡겠다,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연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준 욕을 많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욕을 엄청 많이 하죠. 연준 때문에 미국이 망했네, 주식이 망했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입니다. 최근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두 개가 겹쳐지는 구간이 2021년 10월 그리고 11월쯤입니다. 그래서 요 통과할 때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때 코로나 때 경기가 아직 다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축스럽게 그렇게 금리를 올리기가 연준이 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이 조금 타이밍이 늦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욕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줘서 욕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를 망하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상태의 미국 경제를 정상화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경기가 너무 뜨거우면 찬물을 끼얹어서 식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너무 차갑게 식어버리면 이제 불을 지펴줘서 이렇게 경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준 욕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연준이 실수를 한 부분은 있다. 금리 인상을 너무 천천히 했다. 그렇다 한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빨리 했다 한들 주가 하락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연준 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죠. 누칼협이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네,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을 져야 된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래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주가가 바로 반등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금리 인하하는 구간에서도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주가 바닥은 여기 찍히고요. 인하를 하더라도 주가는 한참 뒤에 찍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금리 인하를 할 때쯤이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 있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양책까지 내놓아야 그제서야 유동성이 풀려야 주가가 반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가 바닥을 어떻게 맞추냐? 주가 바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가 바닥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맞추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 평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5,000개 모아놓은 인덱스 빨간색 선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치솟아야 주가가 바닥이 이렇게 찍힙니다.
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최소한 어깨나 허리에서 사는 일은 없겠죠. 최소한 무릎이나 발목 정도에서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S&P 500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추세선 그리고 뭐 지지선, 저항선 뭐 이런 것들 같이 그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추세선 보시면 하락 추세죠. 고점에서 고점끼리 연결을 했을 때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추세선에 저점끼리 이렇게 그어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지지선 같은 경우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하방 하락 지지선이 되는 거죠. 하방에 지금 보시면 네, 주봉으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1차 조정 나왔던 구간에서 지금 S&P 500이 최저점이 나왔었죠. 최근에. 그래서 보시면 점이 하나, 둘, 한 세 군데 찍히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강한 지지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 지금 경기 침체가 와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치면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삼각 수렴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만약 그렇지가 않다. 만약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요 하락 추세선 여기 하단에 맞고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자 코로나 이전 최고점 여기가 이렇게 구간이 만들어지죠.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진짜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여기도 점이 여러 번 찍히는 모습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정말 안 좋으면 3천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신용 리스크가 터진다. 그러면 2,400까지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 보조 지표들 이런 거 좀 보시면 제가 뭐 이게 맞다 아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혀 차트를 보실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일단 볼린저 밴드랑 이평선 이렇게 켜놓고 보고요. 그리고 거래량에도 이동평균선 그거 놓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머니플로우 인덱스 RSI 요 두 가지 지표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입혀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OBV죠. 여기에다가도 볼린저 밴드를 입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요런 구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 밑에 있을 때는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매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볼린저 밴드에서 약간 상승을 하고 있다. 횡보를 한다. 그러면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이전으로 가서 이런 구간에 보시면은 중앙선에서 크게 이탈하면은 주가가 같이 빠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주가랑 거래량이랑 같이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갭이 있죠. 얘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얘는 하락을 한다. 이렇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RSI, MFI도 약간 횡보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신호가 더 심하게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QQQ로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강한 지지선이 여기 있습니다. 네, 요 지점이고요. 지금 여기 근처에 오지도 않았는데 반등하려는 모습들이 막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지지선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삼각 수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지지선이 뚫린다, 만약에 여기서 요렇게 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삼각 수렴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BD를 보시면 네,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좋지 않다,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지수 요것도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네, 이렇게 요 추세 있고 지금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OBB도 볼린저 밴드 하단 타고 떨어지고 있다. MFI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RSI 그리고 과매도 구간도 아니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 TLT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경기 침체 나올 것 같다라는 신호가 나오자마자 오늘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이렇게 첫날 오픈하자마자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죠.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그래서 오늘 TMF가 기분 좋게 5.38%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침체 신호가 나오면 나올수록 채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 되어서 먼저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중간중간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더 하게 되면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국과 일본의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지금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 모여 있죠. 이제 요 밑으로 가게 되면 매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네. TLT로 봐야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요 라인, 네, 그래서 요쯤에서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98불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 추세선 하단 근처까지 오고 나서 바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OBV도 보시면 여기 상승하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MFI도 네, 한마디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떠서 좀 이상하긴 한데 기분이 좀 나쁘죠. 이러면 중국이나 일본 놈들이나 네, 놈들이라 해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또 던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직도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급격한 상승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널을 만들고 좀 옆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S&P 500 그리고 나스닥에 급격한 하락을 가져온 친구들 한번 보시면 애플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너무 기니까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이 있었습니다.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요 지지선이 하나가 잡힐 것 같습니다. 요 라인이죠. 네, 요 라인, 그리고 하나 더 그어보자면 요쯤에 라인이 있겠죠. 네, 지금 125달러 수준인데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와서 119달러 근처에 가서 반등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 103불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아서 103불 밑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분위기가 좀 심각해집니다. 다음 지지 라인이 여기입니다. 80불 라인까지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쭉쭉쭉쭉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애플은 워낙 강력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하락 추세를 한번 그려보자면 좀 그리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네, 요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 요런 추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채널이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기존에 이렇게 지지가 될 것 같은 구간을 200불 정도로 잡아놨었는데 여기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딜까 생각을 했던 구간이 딱 지금 구간이었거든요. 113불.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게 된다, 분위기가 진짜 침체가 심각해서 이런 어닝 시즌에 어닝 쇼크 같은 것들이 터진다 이러면 지지선이 여러 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 봤더니 이렇게 여러 점에서 만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20불 때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추가 하락 90불, 그래 60불 때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주주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보시면은 OBV를 보시면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횡보처럼 가지 않을까. 추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횡보로 가다가 아마 어닝 시즌에 진짜 뭐가 잘못된다 그러면 여기쯤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네, 제가 너무 심하게 그렸네요. 여기서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안 좋다, 정말 안 좋다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도 있죠. 경제활동 참가율. 연준이 원하는 실업률은 4.6%죠. 근데 지금 현재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달성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실업률을 끌어높이려면 기존 여기서 4.6을 맞춘다 이러면 좀 쉬울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사람이 많이 없죠. 네, 이 정도 갭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실업률을 4.6%까지 끌어올리려면 더 경제에 타격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다. 여러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 인플레이션을 다 잡을 수 있다. 아니면은 미국 정부에서 이민자를 정말 많이 받아들여서 이런 노동자들의 이런 부족 현상, 지금 요만큼의 부족 현상을 메꾸지 않는 이상 이민자로, 이거는 구조적인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업률을 정말 연준에서 얘기하듯이 4.6%까지 올리지 않으면 이거는 힘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침체는 계속되는데 임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한마디로 단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금값 한번 볼까요? 제가 금이랑 은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금이랑 은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 제가 언급을 했던 이후로 정말 엄청나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고점을 노리러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은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 같은 경우는 30불 때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왔었죠. 트리플 바닥 찍고 조정도 없이 그냥 무작정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고용 지표들 저희는 계속 꾸준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오늘 차트 이렇게 추세선 그리고 지지선, 뭐 저항선, 뭐 이런 거 그리면서 설명드렸던 것들 한마디로 기술적 분석이죠.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캔들 보는 법, 그리고 지지선, 뭐 저항선, 추세선, 그다음에 이동 평균선 뭐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이런 것들을 약간 정리를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오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생 목록을 하나 더 만들어서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해서 저는 주술적 분석이라고 부르니까 네, 주술적 분석 이렇게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처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